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이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아직 의혹입니다. 자, 서울지검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팀을 확대를 했습니다. 특수부 인원들, 특수부 검사들까지 추가 투입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네. 추석 내에 다 끝내겠다 뭐 이런 의지인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속도를 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고발 사주 의혹이 유력 대선 후보와 또 관련돼 있고 또 곧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후보가 최종 후보 결정되지만 2달도 안 돼서 국민의힘도 최종 본선 후보 결정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를 서둘 수밖에 없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게 검찰의 명예가 걸린 일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대검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여기는 이제 공수처까지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핵심은 이걸 거예요. 고발 사주 의혹이기 때문에 제일 크게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윤석열 당시 총장과 관계가 있느냐.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발 사주 의혹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손준성 검사와 또 김웅 의원 사이에 고발장 전달이 됐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핵심이죠.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경우는 지금 현직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 감찰부에서도 감찰을 하지만 중앙지검에서도 감찰부를 또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서 그 자료를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속도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프레임이 돼버릴 겁니다. 프레임이 왜? 된다. 네.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대장동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혜찬 평론가가 뭐 SK에 800만 원 투자, SK증권에 800만 원 투자했는데 100억을 받은 사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납득이 잘 이루는 부분은 안 돼요. 그런데 또 이재명 후보와 또 이 화천대유 사이의 관계가 또 입증된 게 있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고발사주 의혹도 시간이 지나보다 보면 프레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진영 간의 대결 구도 속에서 이해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그래도 뭐라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속도를 서두른 바로 검찰의 운명, 명예가 걸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사건 관련해서는요, 공수처도 나서고 검찰도 나서고 경찰도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중복 수사가 다소 비효율적이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교수님. 그 기관들이 이제 중복 수사하지 않도록 이제 서로 이제 정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고발의 주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예컨대 경찰이 하는 거는 보수단체가 그 뉴스버스 발행인을 고소를 했거든요.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최강욱 의원이죠. 최강욱 의원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부 그리고 한동훈 검사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를 했어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검이 서울지검에다가 사실은 배당을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검의 감찰부는 이 부분은 이제 감찰해야 되는 거니까 검사의 비위 문제니까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공수처는 당연히 이제 권한 남용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각자가 이유가 있어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 네. 어쨌든 그만큼 이제 얽히고 설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이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또는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 있겠다. 예컨대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검찰이 선거 개입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을 한 주체로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과 뭐 연관이 있든 없든 간에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는 것, 작성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빨리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네,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수사기관들에서 서로 다 협조를 해서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란, 고발 사주 의혹에서 갑자기 배후설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그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의 어떤 특수한 관계를 야권이 특수한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나오면서 이게 배후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박지원 원장 당연히 발끈했죠. 박지원 원장 연일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또 본인 SNS에 이런 기사도 올리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얼마 전에 보니까 누가 박지원을 건드렸다고 이런 기사를 올렸네요.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라는 뜻인데요. 근데 국정원장 취임하시면서 SNS 활동 안 하시겠다고 공언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기사를 올리시는 게 이 타이밍에 적절한지 잘 모르겠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고발 사주 의혹이라기보다는 박지원 게이트로 이 사건을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박지원 원장 자체가 너무나 유명한 정치인인데 지금 이 제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조성은 씨와 이 현직 국정원장이 수차례 만남을 가졌고 또 하필이면은 박지원 원장을 만났던 8월 11일 전날에 조성은 씨가 부랴부랴 텔레그램의 이미지 자료 등을 100장 넘게 다운받았던 것. 이게 사실 정황상으로는 그 다음날 만날 박지원 원장에게 해당 자료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저는 박지원 원장이 만약 전혀 관계가 없다면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직 국정원장 신문으로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특히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를 언급하면서 내가 예전에 술자리도 많이 했고 아는 것도 많고 나 건드리면 피곤해진다.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지 마라.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현행법을 전부 다 위반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정원 개혁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했다 하더라도 국정원 대변인이나 다른 이 공식적인 이 루트를 통해서 아주 차갑고 건조하게 대응했어야 된다. 오히려 박지원 원장이 이 현역 정치인처럼 이 사안의 한복판에 뛰어들므로 인해서 네. 국민들로 하여금 이건 박지원 원장 뭔가 있겠구나 하는 의심을 더욱더 증폭시킨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 게 오히려 더 악수가 됐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평론가님 뭐 정치 평론이라는 본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캠프에서도 전 총장 캠프에서도 청년 특보를 맡고 있다는 점,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감안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박지원 원장과의 만남에는 이제 제보자 조성은 씨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 만남에 대해서 말이 오락가락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관련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그 박지원 원장님은 9월 달에는 또 다시 만나셨나요? 아니요. 네. 8월 11일 이후에 추가로 만난 그 적이 네. 이후로는 한 번도 없어요. 추가로 만난 적이 제가 없고. 그냥 국내에 있을지 어디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 오늘 보도가 나간 이후에 또 한 번 더 만나셨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맞습니까? 네. 저도 찾아보니 한 8월 넷째 주쯤이더라고요. 근처에 있다고 하시니까 잠깐 티타임 하자고 하셔서 업무 미팅 하다가 바로 그냥 잠실 가서 뵌 것뿐입니다. 네, 들으셨다시피 박지원 원장과의 만남 부분도 말이 좀 바뀌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좀 짚어볼 부분이요, 소장님. 네. 그 고발장의 전달에 대해서도 말이 여러 가지 많았는데 그 법률지원단장인 변호사에게 구두로 상의를 했다라고 이제 제보자 조성은 씨가 말을 했지만 네. 또 그 변호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을 받아치면서 이게 참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서로 엇갈리고 있죠. 네. 조성은 제보자는 본인이 받았던 그 고발장 관련 자료를 당의 법률지원단장이었던 변호사에게 상의를 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상의하는 대상이었던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입니다. 네. 지난해 이제 총선 무렵이기 때문에 법률지원단장은 상의를 한 적이 없다. 상의했다고 하는데 뭐 1분간 대화로 대금 전달 우는 내용의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신뢰성이 전혀 없다. 고발사주라는 엉터리 주장을 당장 멈춰주기 바란다. 이렇게 또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와 실제 이 미래통합당의 법률지원단장의 이 또 기억이 서로 엇갈리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성은 제보자가 사실은 공익 제보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날 인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기억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의 판단의 또 차이 때문인지 이제 엇갈리는 부분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박지원 국정원장을 몇 번 만났느냐? 처음에는 이제 한 번 만났는데 그 다음번에는 이제 2번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뉴스버스의 보도 시점과 관련해서도 마치 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상의를 시도한 것처럼 그래서 이 날짜와 관련해서 배려 뭐 이런 것들이 네. 박지원 원장이랑 이야기된 바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또 한 인터뷰에서는 마치 그렇게 날짜가 상의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법률지원단장과 관련해서도 전달을 하고 상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법률지원단장은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여론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박지원 게이트 이야기가 나오냐? 이건 일종의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상당히 개입이 돼 있다. 그러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 제보자를 만난 게 문제가 되느냐? 또는 정말 만나서 이런
고발과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이건 또 다르겠죠. 네, 이 조성은 씨는 이렇습니다. 17일 언론 인터뷰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게다가 사업차 미국으로 출국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이 들리자 야권 일각에서는 출국 금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 관계자에 따르면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수사팀 의지만 있다면 출국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조 씨 당연히 발끈하겠죠. 범죄를 잡고 가겠다. 나 출국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는데 이 조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본인이 언론과의 인터뷰는 안 하고 있지만요, 교수님. 네. 이 SNS는 계속 본인의 의견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논란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은 공익 신고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공격하는 이 국민의힘 위법성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민형사상 책임도 묻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러면 판이 더 커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격이겠죠. 처음에 이제 출국한다고 할 때 뭐 여기서 출국 금지, 근데 출국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피고발인이 아니거든요. 이 공익 제보, 공익 신고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피고발인이 아니고 협조만 하면 되는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국 가능한 건데 지금 이제 출국 금지 시켜라 그랬더니 법적인 문제 다 해결하고 나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본질은 검찰이 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미래통합당에게 고발을 시켰느냐, 이 고발 사주가 핵심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조성은 씨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너무 집중하고 이 부분의 어떤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관련된 뭐 이 사실이 아닌 부분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지만 저런 분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이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들은 저분의 어떤 말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말을 믿으면서 이 사안을 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시한 사실상 고발장과 거기서 나오는 손준성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고발장이 사실상 고발됐다는 이 증거를 갖고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거지 지금 조성은 씨의 얘기만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본질을 호도시키는 이런 일들은 좀 자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순서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 하나하나 정리해봤고요. 수사를 통해서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